지난 주말 동안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평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과연 높이 평가할 수 있을지, 아쉬운 점들은 없었는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사이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는데요. 먼저 어떤 현안들이 잘 논의가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성과, 그다음에 최고의 순방이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자평을 하신 것처럼 네.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동맹에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는 뭐 의구심들이 나왔던 지난 몇 개월들을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이제 재탄생하는 부분. 특히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적인 어떤 뭐 개발과 바이든 행정부와 발을 같이 맞출 수 있게 된 부분들이 가장 정상회담에서의 뚜렷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공동 선언문에 보면은 두 개의 장으로 나눠지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그게 1번이고요. 2번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하겠다. 여기에는 뭐 새로운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AI, 5G 뭐 등등의 여러 가지의 산업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온 얘기들을 보면 기후, 글로벌 보건, 6G 얘기,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친환경, 특히 우주 개발까지 우리가 기대치도 않은 부분들까지도 이제 섭렵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부분들에서의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땠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뭐 이런 이야기로 공동의 약속을 강조했는데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한국 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원하는 게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냐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듯한 그런 뭐 뉘앙스가 지금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어떠한 협력을 가야 되냐면 대북 제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하고 이것이 얼마만큼 큰 폭으로 가느냐에 대한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 북한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이제 또 특히 대북 대사를 지금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임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대북 대사에 이제 김성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선임이 됐는데요. 이름은 뭐 외교가에서는 김성과 최성희 외무부장이죠. 북한의 그 한라인이 다시 뭐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 지금 대표는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의 합의문 이런 데 조율에 가장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대화 채널은 굉장히 뭐 잘 작동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무부의 이 라인을 보면 블링컨, 뭐 셔먼, 그다음에 김성 그리고 박정현 박사 이렇게 가는데요. 네 분이 그렇게 또 이렇게 한국의 독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북한 제재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가 됩니다만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제 뭐 남은 기간이 한 1년여 되는데 뚜렷한 성과를 위해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이제 제안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만은 국민적인 합의나 또는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차기 대선 주자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뭐 확보된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주 테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북한도 잘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가장 민감했던 부분 백신 부문입니다. 한국이 이제 코로나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조금
조금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군인들에게 55만 명분의 백신을 이제 공급하겠다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어쨌든지 외부적으로 나오는 타이틀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한국이 가능성이 높고 한국을 그렇게 이제 키우겠다 이러는 내용들이 이제 됐습니다만은 뭐 보도에서 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네. 모더나하고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네. 됐는데 이게 한꺼풀 들어가면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의약품 생산에 관한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DS가 있고 DP가 있거든요. DP는 드럭 프로덕이라고 해서 원재료를 다 만든 후에 병에다 넣는 걸 DP라고 그러고요. 네. DS는 아예 세포주라든가 단백질을 개발하는 부분인데요. 요번에 맺은 계약이 DP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계적인 뭐 기술을 갖고 있는데 원액 갖고 와서 병에다 담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 부분만 갖고 온 것은 조금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또 여기 뭐가 있냐면요. 이제 DS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주도 받고 단백질도 받아서 우리가 원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모더나는 스위스의 론자하고 10년 계약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특허라든가 이런 개발에 관한 기술들을 외부에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기술 이전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이렇게 이제 DP를 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레시팜이나 로비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뭐 조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급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진짜 S까지 갈 수 있느냐. 모더나와 스위스 론자도 1년 넘게 이걸 합동 계획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미국이 얼마나 정부적 차원에서 도와줄 건가도 관건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삼성바이오와 모더나의 협의를 맺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DP 수준에 그쳤다는 점 잘 가져가 봐야겠네요. 그리고 백신에 관해서는요. 네.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혹이 좀 달렸어요. 그래서 코백스에 AMC라고 구매 선계약하는데 2억 불 달러를 좀 냈으면 좋겠다. 아우 뭐 내죠. 그다음에 보건 글로벌 안보구상 이런 데도 조금 더 많이 금전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미에서도의 어떤 백신 문제든 중남미의 발전에 대해서도 조금 한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숫자까지 나왔습니다. 2.2억 달러. 그래서 청구서를 또 내는 거네요. 혹 붙이러 갔다가 조금 혹이 붙어서 나온 부분들인데요. 뭐 글로벌한 방역을 체계를 만드는 차원에서는 한국도 선진국으로서 이제 일정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백신에 이어서 반도체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모았던 반도체, 배터리, 5G 이쪽 기술 협력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이건 기업과 기업 간의 이제 전쟁에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이거 다 기업들이 해야 되는 게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이것은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번에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백신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거기를 뛰어넘어서 원전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우주 개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라고 지금 달에 사람을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미국과 이제 유럽이 주도해서 지금 나가 있는데 거기 지금 들어와라. 아니 이건 웬 떡이냐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후 환경 부분에 관련해서 원자력의 또 재탄생이라 그럴까요? 이런 데도 같이 이제 수주를 따는 부분들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문제는 이게 국가 안보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국가 안보라고 쓰지만 결국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는데 한국도 좀 참여를 하라 그러는 메시지가 여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이 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한국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또 거기서 얼마만큼 또 우리의 실익을 거두느냐 이 부분은 우리 삼성 또 뭐 여러 SK 등 투자한 기업들의 오로지의 정성과 노력이 지금 필요해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 성과가요, 미사일 주권의 회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뭐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뭐 탄두의 중량을 줄여오면서 이제 이것이 완전히 풀렸는데 네. 일면 이렇게 풀어주면요, 뭐 우리가 항상 책임과 의무가 항상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 자율성이라든가 독자성을 이제 주면서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그 뭐 선진국에 준하는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는데 또 이 부분은 대중국 견제에 아주 큰 뭐 지판이 있다고 보여지죠. 이제 800km가 되면 이제 북경까지도 우리가 뭐 커버가 되는 그런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사드로 촉발됐던 대중국 견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엔 오롯이 지금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보면요, 중국이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냐면요, 중남미를 굉장히 지금 자기네 전략적 기지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칠레 같은 데는 벌써 중국의 백신들이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깜짝 놀랍니다. 바로 뭐 뒷마당 아니겠습니까? 중남미가.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어떠한 중국 견제에 역할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미사일 거리 제한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이제 국방 주권을 갖고 다시 되찾아 왔다는 데 대해서는 큰 성과를 보여줍니다만은 지금 뭐 앞으로 계속 이제 그 회담의 뒷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전시 작전권은 어떻게 됐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회의 성과를 보면은 반 정도는 중국 견제에 대해서 중국 압박이죠. 네. 굉장히 미국이 정교하고 그다음에 집요하게 곳곳에다가 이 부분들을 지금 심어놓은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한국이 가장 수혜받은 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강력한 한미 동맹 복원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그거는 또 큰 뭐 수사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바이오 쪽에 굉장히 좋은 우리 주식시장에 이제 모멘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일례로만 든다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형 이런 삼성이라든가 SK보다는 이게 이제 2023년, 24년 뭐 이럴 때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주변에 반도체 장비라든가 클린룸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오스틴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한국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80개에서 100개 정도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모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